조선은 당시에 수많은 세상이 바뀌었던 것들,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바뀌고 있던 것들을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던 국가였어요, 당시에. 하나, 서유럽 쪽으로 더 이상 러시아가 나대고 댕길 틈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에 짱짱한 국가들이 유럽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는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대고 댕길 틈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가야지. 드디어 1891년부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러시아가 유럽, 북아프리카 쪽, 중동아라, 그 이상 러시아가 나댈 군역이 별로 없어요. 마침 아까 뭐라 그랬어? 1891년부터 만들었다고 했죠. 1891년이면 어떨 때예요? 청나라 종이호랑이 시절. 조선은 거의 사라지기 직전 그 시기였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의 땅이죠. 원래 있던 나라가 사라진다는 건 자기들도 콩고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지역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중국 대륙에 있던 청나라가 개작살나기 시작했고, 한반도에 있던 조선이란 국가는 이제 일본한테 바람 한 패 등불이었고, 그러면 빨리 가서 설계를 해놔야죠. 1891년부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만들고는 있었으나 그 이전부터 러시아는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공사를 시작하기 그 이전부터 청나라 쪽이랑 조선 쪽으로 외교관, 공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었습니다. 왜? 해쳐먹으려고. 해먹을 계기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보냈던 거예요. 자, 1891년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깔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전후 상황이 어땠느냐? 동북아시아의 전후 상황이 어땠습니까? 당시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이기죠. 그러면서 시모노세키 조약까지 맺어가지고 청나라로부터 야오동반도를 얻어내고, 결국에는 청나라가 조선은 독립국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한국사에 또 문제가 있는데, 청나라가 일본한테 청일전쟁에서 작살났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조선이 굉장히 주권이 있고 청나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까지 했던 굉장히 좋은 것처럼 설명하는 이상한 분들이 또 있는데, 그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독립국이 아니었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서 한국사 보면은 주권이 있었다고 얘기를 막 가르치더니 또 여기서는 드디어 독립을 한 것처럼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말이 막 달라요. 막 보면은 좀 이상해. 그 이전까지는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보면은 독립국인이 자주국인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청나라는 어차피 내 신하국가인데,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다 종속국이 이런 거를 그 문서로 남길 필요가 없었어요. 당연했기 때문에. 당시에 아시아 전역을 봐도 그 누구도 중국 대륙을 먹었던 명나라나 청나라한테 함부로 개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문서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 서양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남기잖아요. 근데 문서를 안 남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일본이 강화도 조약이라는 문서가 있다는 거야. 아,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그 전까지는 그냥 어차피 얘네는 우리한테 개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얘네는 힘의 어떤 그 대결 구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관계다. 그러니까 문서로 남길 필요도 없고 그냥 책봉이나 내가 해주고 얘네가 또 조공 바치게 하고, 조공 바치면 그래, 중국 대륙을 먹은 이 황제가, 이 불쌍한 가여운 국가가 조공 바치는 게 가여워서 내가 이 천자로서 얘네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보내주겠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조공 책봉 관계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으로 안 되는 거야. 문서를 남기고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급하게 문서를 남깁니다.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장정에 포인트를 두시면 돼요. 장정. 저게 도대체 뭐길래 장정이라고 써있지? 일본이 왜 도대체 청일전쟁 이후에 조선을 독립국으로 만들으라고 했느냐?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조약을 맺으려면 조선이란 국가가 청나라랑 아무런 관련 없는 독립국이어야 하는 거예요. 일본이 조선을 지들 멋대로 이제 먹으려는 그 조약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문서에 사인을 하려면은 애매한 거야 자꾸. 이 조선이 청나라 건지 독립국인지가 애매한 거야. 일본이 물어봐요 몇 번. 야 청나라야, 조선은 너네랑 상관없지? 그냥 우리
뭐 아무 상관없는 거 맞지? 하고 청나라한테 몇 번 물어봐요. 그때 청나라의 스탠스가 뭐였냐면은 뭐 독립국이긴 한데 뭐 왜? 굳이 뭐 그런 걸 왜 물어보냐? 좀 요런 느낌이었어. 왜? 그 전까지 신경을 쓸 일이 없었거든. 근데 일본은 근대화를 했잖아요. 그 어떠한 나라보다 빨리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얘네는 외교라는 개념이 있고 이런 조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으니까 이거 사인하면 끝난다. 물어보는데 청나라가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애매하게. 그러니까 일본이 청일전쟁 이후에 조선이 독립국인 거를 청나라 니네가 인정해라 라고 해서 독립국이 됐던 겁니다. 그래야 일본이 이제 조선에서 지들 멋대로 헤쳐먹지. 청일전쟁 일어나기 전에도 장정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장정이 뭐냐? 일방적으로 지들이 오다를 내린 거에 대해서 약속하라고 사인하라고 하는 게 장정입니다. 동등왕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장정은 일방적인 겁니다. 야 사인해. 국가 대 국가가 하는 조약이랑 전혀 다른 일방적인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다?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라는 1882년에 이모군란을 진압한 청이 조선과 맺은 통상장정입니다. 통상조약이 아니에요. 통상장정입니다. 이거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을 무슨 통상조약처럼 가르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거.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외교관계, 이거 한국사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무슨 무적 최강 쉴드 마냥 이제 들고 꺼내가지고 말하는 게 이건데, 이 얘기가 처음에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1900년대 초중반에 미국은 그전까지는 미국이 아시아라던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1900년대 초중반 때 미국에서 교수였는데 중국학 중국사의 선구자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처음에 얘기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논문에서. 거기서 처음 나온 게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외교관계예요. 이 말이 1900년대 초중반에 뭐로 나온 얘기냐면은 동아시아는 참 특이하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서로 처먹고 먹혔다가 쪼개졌다가 합병됐다가 또 싸웠다가 뭐 했다가 하면서 난리가 나는데 서로들의 문화라던가 이런 걸 존중도 안 해주고 그냥 막 먹어대고 왕도 한 명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는 명나라랑 청나라가 있는데 얘네는 왕이 또 따로 있고 제후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문화도 따로 좀 다르고 근데 또 조공이랑 이런 걸 또 받치면서 막 군신관계 같은 개념이 있네 해서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참 특이하다. 종속성을 띠고 있고 종속관계긴 한데 한편으로 얘네한테 대항도 못하고 얘네가 시키는 대로 조공책봉을 해야 되고 왕도 책봉이 돼야 되고 되게 특이한 애가 이거예요. 1900년대 초중반에 처음 나왔던 얘기가. 근데 이거를 갖다가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외교관계가 있었다면서 우리는 주권이 있었고 문화가 살아있었다 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꼬아서 갑자기 이 얘기를 들먹입니다. 외국 학자들도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외교관계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닌데 종속성이라고 하는 건 역사마다 다 있거든요. 지금 2021년에도 종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들 간에도 종속성이 있고 개인과 개인 간에도 종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걸 대놓고 속국이다 종속되어 있다 얘네는 내 제후국이다 뭐 조공책봉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도 있는 거거든요. 종속성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막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고 막 그럴 것도 아니에요. 어느 시절이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뭐 굉장히 뭐 식민사관이라면서 막 난리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 서양 시각으로 본 거래. 서양 시각으로 보면 안 된대요.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서양 시각대로 안 보고 서양께 싫으면은 뭐하러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성문법이라던가 다 서양에서 갖다 쓴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뭐하러 갖다 씁니까? 서양 시각이 싫고 서양께 싫으면 그렇게 자기들만의 시각은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뭐는 자기들 시각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뭐는 또 서양 거 좋고 뭐는 서양 거 싫다는 식으로 자기들 그냥 편한 대로 갖다 쓰는 그런 시각 가지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 자 어찌됐든 그래서 조공책봉 관계가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그 외교 관계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이상하게 꼬아서 가르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글로벌 시대인데 역사학이라고 하는 게 시각이 다양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보고 싶은 대로 보세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차피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 어차피 쟤네는 우리한테 못 깨기고 우리의 신하국가고 우리한테 조공도 바치고 우리가 책봉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나라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가 흘러갔는데 이젠 아닌 거예요. 근대화에 성공하고 개항을 했던 일본이 자꾸 조선의 한반도에서 나대는 거야. 당연히 이제 그냥 조공책봉 관계로 조선과 한도 끝도 없이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청나라도 아닌 거야 이게. 게다가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군인들의 임금을 13개월이나 체불을 합니다. 나중에는 무슨 쌀에다가 돌이랑 막 지푸레기 쓰레기 같은 거 막 섞어가지고 주고 막. 그래서 야마도라서 일어났던 게 이모군란입니다. 그걸 못 막으세요, 정부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진압해달라고 조선이 당시에 청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한 게 바로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입니다. 순서가 강화도 조약이 1876년이에요. 이모군란이 1882년입니다. 이것도 1882년이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또 뭐 일어나죠? 동학농민운동까지. 조선은 당시에 수많은 세상이 바뀌었던 것들,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바뀌고 있던 것들을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던 국가였어요, 당시에. 대한민국이란 국가 안에서 지금 살아갈 때 누가 나를 때렸어.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어떻게든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이제 조선이 망해가던 거 안타깝다면서 무작정 편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힘없어서 쳐맞아서 경찰에 신고하면 되긴 되거든요. 하필이면 경찰이 없는 곳에서 쳐맞은 겁니다. 국제정치, 국제사회에는 경찰이 없어. 그래서 맞아도 내 편을 들어줄 형아나 뭐 키 크거나 덩치 큰 내 친구나 이런 백이 있지 않는 이상 그냥 맞아요. 그게 국제정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쳐맞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맞은 다음에 억울해도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거. 자, 그렇게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까지 해서 청나라가 이제 그 이전까지도 조선은 우리랑 군신관계의 조공책봉 관계라서 우리의 속국이었는데, 서양이랑 일본 니네가 자꾸 조약 종이 쪼가리 얘기를 해서 조선이 분명하게 우리의 속국이라는 거를 문서로 남겼다 라는 게 바로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거 만들면 뭐해? 청일전쟁에서 개박살납니다. 개박살나?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이제 조선이 원래 우리 거여야 되는데 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오키 조선은 독립국이라고 대뜸 인정해줍니다. 왜? 조선이 독립국이어야 청나라가 인정한 그 독립국과 일본이 다시 조약을 맺어서 헤쳐먹지. 그래서 독립국으로 청나라가 빨리 선포하라고 일본이 난리 부르스를 쳤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조선이 일본이 덥석 먹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말했던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 동북아시아 쪽에서 이제 청나라랑 조선 쪽에서 들이대려던 러시아 입장에서 뭔가 급한 거야. 일본이 혼자 다 헤쳐먹고 있는 거야, 여기서 막. 당시에 청나라도 나라고 개판이었잖아요. 당시에 청나라도 개판이었던 게 이게 전부 다 조개지입니다. 이게 말이 조개지지, 당시에 이 조개지가 뭐냐면은 다른 서구 열강들이 쳐들어와서 야 열어 어거지로 열었던 데들이에요, 대부분. 당시에 그 정도로 청나라가 나라꼴이 개판이었거든. 근데 당시에 일본이 자꾸 이 조선까지 먹고 이 중국까지 들어오는 거를 여기 있던 서구 열강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쟤네 뭔데 저거 듣도 보도 못한 거, 일본이란 나라 쟤네 뭔데 도대체 듣보잡인데 자꾸 이렇게 막 기어 올라와? 맘에 안 들어 하면서 당시 1895년 독일, 러시아, 프랑스의 3국 간섭이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